오늘은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우리 전기기사 핵심 요약이 빈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론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론을 보시면, 자, 이론입니다. 지금 전선의 구비 조건이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선로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 중요하죠? 일단 전선은 뭐 해야 돼요? 도전율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전율이 뭐예요? 전기는 잘 흘러야죠. 그래서 전선은 뭐 해야 된다? 도전율이 커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비중, 밀도, 여러분들 비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밀집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선은 뭐 해야 돼요? 가벼울 것이죠. 가벼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벼우려면 밀도나 다른 말로 비중은 어찌해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볍습니다.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돼요. 여러분들 전선이 매달려 있는데 끊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기계적 강도. 기계적 강도가 크다. 또 신장률. 여러분들 장력입니다. 장력이 견뎌야 되죠. 매달려 있으면 장력이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모든 우리 전기 기계 기구는 내마모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내구성.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자를 샀는데 의자가 몇 번 앉았더니 부서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래 견뎌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두자. 그래서 전선의 구비하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전선에서 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연선은 뭐다? 소선, 여러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선이 있으면 전선, 소선, 작은 선 여러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전선을 100개 보신 분들은 이게 전선이 얇은 선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들유들하죠. 이런 것을 플렉시블하다. 플렉시블, 즉 유들유들하다, 플렉시블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유연하다 표현해. 이것을 가요성이 있다 표현합니다. 가요성이 있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가요성, 플렉시블, 전기 작업을 하면 유들유들해야죠. 어쨌든 우리는 이 연선, 소선 여러 개로 이루어진 걸 연선이라고 그래요. 연선. 그러면 연선은 너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1층이라고 그래요. 너를 뭐라고 그래? 1층. 그러면 1층은 몇 개로 이루어지냐면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2층은요, 이렇게 2층. 자, 이렇게 2층은 12개로 이루어졌어요. 3층은요, 18개, 6개씩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선의, 소선의 총 가닥수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건 몇 층이면 2층이거든요. 이렇게 된 건 몇 층? n이 2다. 그러면 n이 2층인 경우에 전선 가닥은 세볼까요? 12가닥, 6가닥, 기초 1가닥. 그럼 몇 개예요? 합치면? 19이죠. 대입해 봅니다. 2 대입해요. 2, 3은 6. 2 플러스 1, 3. 6, 3, 18에다 플러스 1, 이거 하나. 그래서 플러스 1에서 몇 가닥? 19가닥.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게 자주 출제합니다. 지금 요 연선의 토탈 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체 직경은 요 하나는 줍니다. 소선 하나의 직경을 소문자 D라면 여러분들 얘는 요 소문자 D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즉 얘가 2층이면 2 곱하기 2에다 여기 하나 있잖아요. 센터에 하나. 그래서 5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기사시험은 한량이 줍니다. 야, 이 하나가 말이야 1.8mm인데 네가 1.8mm인데 n이 2야. 2층이야. 야, 이거 전체 D는 얼마냐? 몇 개 곱해 여기다가 곱하기 5 하면 되죠.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량하죠? 내용 알고 나면 다음에 이제 켈빈의 법칙 용어를 암기해둬요. 켈빈은 경제적인 전선 굵기 꼭 기억합니다. 켈빈 전선의 경제적인 굵기, 즉 전선의 굵기를 뭘로 한다? 경제적인 전류 밀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전류 밀도입니다. 경제적인 전류 밀도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전류 밀도를 이용해서 뭐 한다? 네. 우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 그래서 이해 기억해야 됩니다. 켈빈의 법칙, 경제적인 전류 밀도.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전류에 대해서는 켈빈이고 하나만 더 해요. 경제적인 전압을 물어봅니다. 경제적인 전압. 경제적인 전류 켈빈. 경제적인 전압 스틸이에요. 스틸. 그래서 경제적인 전압 뭐다? 스틸. 스틸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이 스틸식은 암기가 되는데 한 번만 보고 갑니다. 5.5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 이미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식은 중요한데 요 L은 송전거리 킬로미터를 말하고 요 P는 송전전력 킬로와트. 그래서 단위까지 한 번은 봐두셔라. 자, 이어서 전선의 이도와 실제 거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요 지지물이 있습니다. 뭐 전봇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지물이 있다. 땅에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전선이 반듯하게 있으면 땡큐인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 와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와 같이 전선이. 자, 그랬을 때 요 길에서 반듯한 길에서 얘는 이탈했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딥이라고 한다 이 말. 딥, 2도. 그래서 요 딥은 요 전선, 요 전봇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로 오는 스판이라고 합니다. 경간이라고 그래요. 경간, 다시 말해서 영어로 스판. 그래서 우리는 요 S를 뭐라고 한다? 경간 알아둬요. 다음에 여기서 이 당기는 힘,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수평장력이라고 그래요. 수평장력. 자, 이 전선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차중, W입니다. 메타당, 1메타당 킬로그램 하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딥, 여기서 요 선에서 늘어진 정도, 이렇게 포물선, 이 늘어진 정도를 우리는 딥이라고 한다 이 말. 딥은 8t분의 WS제곱. W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 T는 수평장력 양쪽으로 당기는 힘, S는 경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T는 T에는 반비례하고 S제곱은 비례한다는 얘기죠. 수평장력입니다. 이랬을 때 요 수평장력은 딥이 일정하다면 얘 두 놈은 얘가 1로서 일정하려면 그 뜻이 일정을 하면 T는 S제곱에 비례한다.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뭘 하나만 보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요 전선에 지표상 요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요 이격거리는 법에 가면 이 전선이 35kV 이하이면 5m 뛰어라. 5m. 자, 35를 초과해서 160kV를 초과하면 160을 35에서 160 사이죠. 160 이하이면 6m 뛰어라. 160kV를 초과하면 6 플러스 0.12n 이런 식을 우리는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 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딥이 많으면 결국은 지지물은 올라가야 됩니다. 얘는 법으로 정해졌어요. 계산한 딥이 높아. 그러면 지지물이 올라간다는 까지 알아두고, 다음에 요 길이, 요 전선의 길이는 여러분들 S보다는 커야죠. 경간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간보다 큰데 얼마큼 크다? 3S분의 8D만큼 큽니다. 얘는 3S분의 8D라는 너는 실질적으로 얘 이항하면 L-S 경간이죠. 실제 길이에서 경간 빼면 3S분의 8D제곱인데 얘는 약 0.1에서 0.2% 뭐에? 이 경간에 요 경간보다는 긴데 약 얼마?
0.1에서 0.2%입니다. 0.2% 정도 하나 기억해 두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답은 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2도를 하고 있거든요. 2도는 와 같이 요 직선 수평 거리에서 이 늘어진 정도를 dB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의 지지물의 높이를 H'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때 이 평균 높이를 물어봅니다. 얘의 평균 높이가 얘라면 이 dB의 평균 높이를 얘라고 보면 얘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너는 지지물의 높이에서 얼마큼? 3분의 2d만큼 뺀다.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분의 2d만큼 이라고 알아두셔라.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전선의 하중이거든요. 그러면 전선의 하중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사에서 이거 물어보거든. 야, 전선에서는 자중도 있고 또 빙살하중. 이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에 얼음이 붙은 이게 아이스예요. 전선의 무게에다가 아이스 무게 합쳐서 코어 거, 이 전선의 코어 거 자기 무게에다가 아이스 무게가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뭐예요? 풍화바중이라고 그래요. 윈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태풍이에요. 태풍은 언제 불어? 여름철에 부는, 즉 고온 계절에 부는 태풍. 그래서 철탑에서 가장 큰 하중은 뭐다? 태풍. 풍화바중이다 이 말. 이 풍화바중 중에서도 가장 큰 건 갑종 풍화바중.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비 기준에 가면 풍화바중의 종류에는 갑종, 을종, 병종을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갑종 풍화바중, 즉 풍화바중이 가장 크다. 자, 빙설이 적은 지역은 윈드, 바람의 양상 어떻게 한다? 지금 이거 풍화바중을 주거든요. 나중에 이 풍화바중은 만약에 원형 지지물이다. 그러면 588파스칼, 단도체이다 746파스칼, 다도체이다 666, 애자장치 1039, 강관역 철탑 1255 이런 정도 남겨놓는데 어쨌든 그런 걸 줍니다. 자, 그러한 제곱면적당 요에다가 여러분들 이 D만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주는 거야. 풍화중이라고 해서 우리 설비 기준으로는 파스칼로 줘요. 이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만들 때는 9.8로 나누면 됩니다. 얼마로? 9.8. 1kg은 9.8kg이에요. 1kg은 9.8 뉴턴. 그래서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꿀 때는 뭘로 바꾼다? 나누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선이 있으면 전선이에요. 요 직경을 밀리미터로 줍니다. 너 직경을 뭘로 준다? D 밀리미터.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메타로 바꿔야 되잖아. 이 D를 메타로 바꾸려면 너는 뭐예요? 1000분의 D 메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00분의 D 메타. 이 직경이 1000분의 D 메타의 1메타 면적에 대한 제곱메타에 대한 하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1000분의 D는 뭐다? 풍화바중에 대한, 이것은 풍화바중이에요. 풍화바중에 대한 1000분의 D, 요 직경을 우리는 코푼 거다 이렇게 알아두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표면 개수라는 게 있어요. 표면 개수 K가 있으면 K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만약에 빙설이 많은 지역은, 이건 얼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빙설이 많으면 여기다 뭐가 붙어? 빙설이 붙는 거예요. 빙설이. 얼음이 붙는 거야. 여러분들 얼음은 뭐 어느 정도를 고려하냐면 6mm 고려해요. 얼마를 고려해? 6mm. 이게 6mm죠. 얘이 6mm. 너 6mm. 그럼 합치면 얼마? 12mm를 고려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역은 12mm를 고려한다. 이제 합성화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아까 얘기한 선생님 요리 요 전선의 자중에다가 아이스 무게가 있고 요리 풍화화 중 이런 합성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피타고라스죠. 뭐 요 놈이죠. 그래서 자중에다가 아이스를 무게는 아래로 작용해요. 고름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수평은 W 인드니까
요리 작용하는 놈에다가 요리 작용하는 놈, W윈드죠. W윈드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자. 자, 이어서 이제 애자가 나와. 자, 애자는 우리나라 현수애자의 표준은 대형 254, 소형은 180, 요놈 하나 돼요. 250mm형. 자, 이렇게 애자가 있다. 요놈의 애자는 뭐다? 253mm.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250mm형이라고 그래요. 254를 빼고 250mm. 요 두께는 한 100mm라고 알아두고 100mm. 여러분들 100mm면 몇 cm야? 10cm.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놈을 알아두면 애자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연결해줘요. 속에다 연결해서 딱 이으면 되는데 두 개가 있다. 20cm. 그래서 이 229 같은 경우는 22,900 같은 경우는 22,900 같은 경우는 네 20cm 뛰거든요. 지지물로부터.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현수애자 1년의 개수 66, 4개에서 5개, 154, 9개에서 19개, 3, 4, 5는 18개, 20인데 229도 알아둬. 229는 2개에서 3개.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꼭 기억해놔요. 나중에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기사에서 뭘 물어보냐면, 야, 229는 22,900인데 전봇대에서 전선은 몇 cm 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격거리. 그러면 2개. 그 2개면 몇 cm 뛴다고 그래? 20cm 뛴다고 보면 되지. 66 5개를 암기해서 4개를 암기해서 4개 5개 4개 그럼 몇 cm 뛰어? 40cm. 154는 9개야. 9개면 몇 cm 뛰어? 90cm. 이런 걸 알아두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넘어서서 설비 기준으로 하면 230kg를 넘으면 230kg를 초과하면 160cm거든요. 이건 230cm를 넘어가선 160이니까 그 전해치를 기억을 해요. 229 2개, 66 4개, 154 9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놓으셨다. 자, 이어서 애자의 전압 분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154kV가 있다. 그럼 몇 개예요? 철탑에 이렇게 애자가 몇 개 있다? 9개에서 10개거든요. 3, 4, 5, 6, 7, 8, 9, 10개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얘네들의 건조 섬락전압이라는 게 있어. 건조 섬락전압. 지금 자, 나중에 여러분 이 애자는 건조할 때 섬락전압 80kV, 주소 섬락전압 50kV, 50% 충격 섬락전압 125kV, 유중 섬락전압, 유중 절연유에서는 140kV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애자가 있죠. 이 애자를 양쪽에다 전압을 가해봤어.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가해서 교류를. 자, 오늘같이 맑은 날 가해봤어. 10kg, 20kg, 30kg, 40kg, 80kg가 되니까 건조한 날 요 애자를 타고 지지지지지 하고 이렇게 전기가 통하더라 그런 얘기야. 80kg가 되면 주수는 물을 뿌렸어. 여러분들 물기 있잖아. 물기 있으면 50kg의 섬락이 되더라. 충격파를 가했어. 충격파 여러분들 낙뢰 이런 충격파를 가했을 때 125kV더라. 유중 140인데 자, 어쨌든 만약에 건조할 때 선생님 이 하나가 80kg이면 80kg가 10개 있잖아요. 그럼 몇 개 얼마 견뎌야 돼? 80kV, 800kV가 견뎌야지. 곱하기 10이니까 800kV를 견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은 연능률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 애자련의 연능률 한 번만 써놓고 갑니다. 애자련의 능률은 자, 요 하나의 것이 V1 만약에 80이면 개수 10개면 800을 견뎌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VN 이런 것도 참고로 봐.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애자의 전담 분압을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거 전압이 있는데 어디에서, 선생님 이게 80kg면 다 같이 80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요 철탑치가 약 한 13%이고, 여기서 얘가 13% 견디고, 세 번째, 너는 한 6% 견디고, 6%, 나머지 요 전선치가 한 21 내지 22% 견디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압 분담이 요렇게 돼 있어. 요 그림 알아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 분담, 너가 전선이잖아. 전선의 분담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철탑에서 3분의 1. 철탑에서 만약에 10개면 하나, 둘, 세 번째. 응? 철탑에서 세 번째. 전선에서는 8번째. 1, 2, 3, 4번 8번. 철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작아. 꼭 기억해 놔. 아주 중요해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낙뢰가 맞았어. 뇌가 맞았지? 여러분들 뇌가 맞으면 이렇게 와서 이 애자를 타고 넘어가. 이걸 섬낙이라고 그래. 애자를 타고 남은 걸 뭐라고 그래? 섬낙 사고 나면 이 애자 박살나버려요. 박살나면 그때마다 뭐 전기 끊고 이거 작업하려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다? 이러한 한 번 낙뢰에 맞을 때 요렇게 쇠를 해놓으면 애자를 넘지 않고 이 뇌가 요놈 사고 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넘는다. 뇌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너를 아킹이라고 그래. 우리 아크다 이 말이에요. 섬낙이 아크야. 아킹. 동그라면 링, 동그라면 링, 뾰족하면 각이다 이 말이에요. 각. 그래서 아킹링, 아킹혼 기억해 두고, 아킹링 얘를 뭐라고 그래? 아킹링. 자, 아킹혼 소호각, 아킹링 소호한 또는 초호각, 초호환이라고 하니까 알아두고, 얘네들은 뭐래? 얘네 보어잖아. 애자리엄 보한다. 그 다음에 전압분포의 개선도 계산시킨다는 내용을 알아두도록 하자. 다음에 자, 이런 정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라. 자, 이어서 자, 이제 옵셋이라는 게 있어. 중요해. 자, 우리 전선을 보면 삼상이 있어요. 철탑이 있으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실제로 얘가 가장 밖에 있고 네가 작고 얘가 중간에 있거든. 왜 이렇게 놓을까? 만약에 전선을 똑같이 이 세 선을 똑같게 놓아버리면 여러분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여기에 얼음이 붙습니다. 이걸 빙사라중이라고 그래요. 얼음이 붙어. 자, 아이스가 묻었지. 요 아이스가 여러분들 이 철탑은 얼마 돼요? 600m. 자, 600m의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600m면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무겁거든. 그러면 이 전선이 어떻게 돼? 쭉 내려오겠지. 전선이 쭉 내려오겠지. 내려온 상태에서 봄에 녹으면 얘가 이제 고무줄처럼 최대한도로 내려갔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해? 일시적으로 얼음이 탁 떨어지면 이놈이 팡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도약이라고 그래. 도약 또는 피빙이 일어나면 이 전선이 이놈을 때려서 전선이 붙는 걸 뭐라고 그래? 단락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선의 단락 사고를 방지해야 돼. 맞춰놓는 걸 뭐라고 그래? 세팅. 그러면 이 세팅을 꺼야 돼. 어떻게? 얘를 요렇게 빗나게 놓으면 얘가 설령 올라가도 이 전선 사이로 가겠지. 그러면 아까 맞추는 것이 세팅인데 세팅을 끈단 말이야. 끄면 여기다 뭐래? 오프 껐다. 그래서 옵셋 알아둬. 옵셋. 그 다음에 전선의 진동 방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전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전선이 계속 흔들릴 거 아니야. 전선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루에도 수백만 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클램프가 있지. 이놈을 전선이 있으면 애자에서 이놈을 다 이렇게 묶어놓겠지. 이렇게 묶지. 여기서 흔들리면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돼? 끊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런 줄을 달아놓고 요런 줄을 뭐라고 그래? 댐퍼다 이 말이야. 댐퍼. 또는 아마로트 이런 게 있어. 아마로트. 자, 이렇게 좀 알아주자. 아마로트. 다음에 이제 지선의 장력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 좀 봐두죠. 자, 만약에 이게 지지물이 있어. 자, 지지물이 있다. 지지물이 있는데 전선의 이쪽에 장력이 T라고 해봐. T 킬로그램이다. 그럼 전선이 마지막에 이게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당기는 요걸 뭐라고 하죠? 지선. 그래서 요 지선은 전기가 흐르지 말라고 여기다 1.5m 지점에 애 잘라서 여기서 딱 해서 딱 해. 그럼 이상전압이 안 올라와. 요거 2.5m에 2.5m. 그리고 땅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선 근가라고 해서 근가 여기다가 동그랗게 이 전선을 매달아 놔. 30cm, 지상 30cm. 그리고 요 지선은 뭐 한다? 2.6mm, 아이언도 공항선 2.6mm, 즉, 세 가닥을 꼬아서 만다. 세 가닥 꼬아서 만들어 인장 가용도 4.32kN, 안전율 2.5. 암기해야 돼요. 꼭 암기해, 요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 안전율 2.5라는 게 뭐냐면, 얘 강도를, 만약에 얘가 1000이면, 요 1000이죠. 이렇게 1000. T. 여기가 세타거든요. 얘가 세타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T 다시라면, T 다시 코사인 세타가 T면 되거든요. T 다시 코사인 세타가 뭐면 돼? 장력하고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장력은 T는, T 다시는 여기에 장력 요 T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0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 1000만 해놓으면 나중에 쏙 빠지면 어쩔 거예요. 잠도 못 오고. 그래서 2.5배를 더 1000이면 2500으로 하라. 그런 말이야. 네? 안전율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T-를 구했잖아. 요놈 T-를 구했어. T-에다가 안전율을 곱해줘. 안전율 곱한 요만큼을 견디면 돼. 그러면 우리는 가닥수는 어떻게 하면 돼? 이 하나에 4.31kN, 즉 너를 뭐라? 440kg면 440kg 나누면 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만 T-를 구해서 T-에다 뭘 구해? 안전율. 그러면 1000이면 2500. 그러면 가닥수는 한 가닥을 견디는 게 4400이면 440이면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당. 한 가닥당 견디는 거 그러면 나누면 가닥수가 나온다. 그런 말이야.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줘라 이 말이야. 자,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면 좋고, 자,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만 더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서라는 게 왕왕 물어봐. 스페이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페이서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복도체를 씁니다. 하나의 상을 두 가닥으로 이 복도체. 자, 이렇게 만약에 같은 선으로 가. 한 상이야. 한 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의 상이. 나중에 254kV 있잖아요. 얘는 두 가닥입니다. 보통 345는 한 상이 네 가닥, 765는 6가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전류에서 발생하는 요 자속이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너에 의한 자속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에 의해서 자속이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을 할 거예요. F, B, I. 전류는 들어가고 자속은 내려옵니다. 자, 자속은 내려오고 전류는 들어가죠. 전류는 들어가는 쪽이고 자속이 내리면 힘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전류에 의한 자속은 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서 자속은 또 이렇게 가거든요. 너에 의한 자속은 올라가고 전류는 들어가. FPI. 나중에 플레밍의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이 검지는 자속이다. 그거 하나 세팅해야 돼요. 그러면 자속은 딱 올라가고 전류는 들어가니까 힘은 와 같이 해서 두 놈이 부딪히는 힘이 발생해. 그러면 선생님, 얘가 부딪히면 또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면 그게 골마서 아프듯이 전선도 상처 나면 아파요. 상처 나면 아픈다는 것은 나중에 코로나 현상이라고 그래. 안 좋아. 그래서 이놈이 부딪히지 말라고 요렇게 공간을 뭐라고 그래? 스페이스. 공간을 뭐라고 그래? 스페이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스펫을 다루는데 기왕지사 이 전선이 뭐예요? 흔들리면 또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스펫을 요 무겁게 해서 스펫을 댐퍼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무겁게 해서 흔들림을 방지한다. 흔들림을 방지해서 뭐다? 전선 끊어지는 걸 방지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씩 보시도록 하자. 자, 1번 보죠, 뭐. 자, 여러분들 1번을 보면 1번이에요. 전선류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 조건.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죠, 뭐. 자, 전선은 도전율은 높아야죠. 도전율은 클 것, 도전율은 클 것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도 크라고 그랬죠. 자, 기계적 강도도 클 것 그랬죠. 자, 기계적 강도도 커야 된다 그랬어. 커야 된다. 자, 다음은 봅니다. 자, 다음 보죠. 네. 지금, 네,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조금. 네. 네. 자, 좀 숨겼습니다. 자, 이게 자꾸 나와서 숨깁니다. 숨겼습니다. 이쪽에도 숨겨놓죠. 네, 미안합니다. 자, 가공전선의 사용 구비 조건도 틀린 것. 자, 도전율은 높아야 된다. 기계적 강도는요. 기계적 강도는 어찌하든 커야 되죠. 다음에 전압 강화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허용전류는 커야죠.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전선은 허용전류가 커야 돼. 그게 도전율이 높은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2번 보시죠. 가공전선의 구비 조건은 옳지 않은 것. 도전율이 클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비중이 클 것. 안 되지.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무겁다 이 말이야. 무거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벼울 것 그랬지 않습니까? 신장률은 클 것.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 있게. 자, 3번을 보시죠. 전선의 단위 길이에 대해서 연간에 손실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기 요금과 단위 길이의 전선값에 대한 금리,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경비 합계가 갖게 되는 전선의 단면적이 다른 거 필요 없이 가장 경제적인 전선, 그 경제적인 전류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법칙이냐?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 경제적인 굵기는 뭘 이용한다? 경제적인 전류 밀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거 누구예요? 뉴크, 켈빈, 플레밍, 스틸. 켈빈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자, 그건 놔두고 보고, 스틸의 법칙, 스틸식은 뭐다? 가장 경제적인 전압, 이렇게 알아두고, 가장 경제적인 전압은 스틸식이다. 자, 그리고 스틸식은 5.5 루트 0.6 플러스 100분의 P. 요 L은 킬로미터. L은 뭐? 킬로미터. P는 킬로와트에 의해서 뭐 한다? 킬로볼트. 전압을 구한다. 스틸식. 그래서, 경제적인 전류 켈빈. 경제적인 전압 스틸. 기억을 해 두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은 전동기 법칙.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왼전 오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 뭐예요? 가장 경제적인 전류 밀도죠. 전력 손실량, 전압 강화, 부하배분.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다른 말로 가장 경제적인 전류 밀도 뭐다? 켈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5번에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은 것. 자, 전선의 굵기예요. 기억해 둡니다. 저랑 같이 기억해요. 경제적인 전선 굵기. 자, 전선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 그래서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 이 세 개는 꼭 기억해놔요. 그러면 해당 안 되는 건 절연 저항이죠. 전선의 굵기, 나중에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 입에 붙어야 돼.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 이것 외에도 나중에 이제 코로나라든가 코로나 현상, 또 경제적인 전류 밀도, 그것 외에 경제성이 뭐예요?
싸면 좋죠. 싸면 좋아, 싸면. 값싼, 어쨌든,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강도 입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코로나, 경제적인 전류 밀도 등 이용해서 뭐 한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심이 좋겠다. 6번입니다. 자, 6번에, 자, 19퍼 1.8. 이의 표현의 뜻이 뭐예요? 하면, 19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선이, 그리고 하나 소선이 1.8mm다. 그런 얘기예요. 19가닥. 자, 19가닥은 몇 층이냐? 자, 여러분들, 우리 전선의 총수는 3n, n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요 n에다가 뭘 대입해서 2층짜리를 대입해봐. 2층. 2층을 대입해봐. 2, 3은 6, 3 더하기 1, 3, 6, 3, 18에다 플러스 이러니까 19가닥이죠. 그럼 19가닥은 몇 층이야? 2층이지. 하나 있고, 센터 있고, 여기 몇 개? 2개가 있어야 2층이지. 여기도 2개 있어야 2층이지. 이게 2층이잖아. 요거 하나는 빼고 2층. 2층일 때 요놈 물어봤거든. 요놈의 D는 2n 플러스 1D가 식이거든요. 식이 공식이 이거야. 그럼 요거 갖다 2 대입하니까 5D지, 5D. 얘 하나가 얼마래? 1.8이래. 니가 얼마래? 1.8. 1.8, 1.8, 1.8, 1.8. 토수기 곱하면 되죠. 그래서 너는 얼마다? 9다 이 말이야. 9mm. 썰렁하지만 이런 것을 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합격에. 자, 이런 정도로 파 투자. 자, 이어서 7번을 보면 여러분 이제 ACS라는 게 있어. 알루미늄 컨덕터 스틸 레인포스트라는 것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ACSR은 뭐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뭐라고 한다? ACSR. 자,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장을 갖는 경동 연선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제 ACSR을 쓰는 ACSR은 구리보다는 비중이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자, 구리에 비해서 요 CU보다도 알루미늄은 도전율은 작아. 만약에 이 도전율이 네가 약 97%이라면 넌 61%밖에 안 되거든요. 도전율이 작아. 그 대신에 뭐예요?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대신에 또 뭐예요? 구리는 연한데 얘는 강해요. 그래서 가공 전선에는 여러분들 지금 600m야. 철탑 600m를 전선을 이렇게 매달려면 구리를 놓으면 이게 다 늘어나서 못 써요.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나전선을 쓰는데 당연히 도전율이 작으니까 너 97%에 대해서 너는 얼마다? 경동선 97%, 너는 61%밖에 전류가 못 올라. 그러니까 굵어야 돼. 너에 비해서 얘는 굵어야 된다면 더 굵어야 돼. 자, 바깥 찌르면 커야 되고 대신에 비중이 작아요, 얘가. 그래서 중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바깥 찌르면 크고 바깥 찌르면 커야 돼. 중량은 누가? 요 ACSR이 작다 이 말이야. 그래서 ACSR이 비중이 작아서 작다. 그래서 2번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다. 8번 보시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다음 중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으로 가장 적당. 자, 여러분들 해안산에는 뭐가 있다? 해안가는 염분이 날라오거든요. 염분, NaCl, 염분, 소금가루. 그러면 염분이 붙으면 동해는요. 자, 동해는 이 염분에 의해서 피막이 쓸어버립니다. 여기다 뭐가 살아? 피막. 자, 피막이 쓴다. 자, 피막이 쓸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동을 쓰는 가장 해안가는 뭘 쓴다? 이 피막이 쓸어버리는 동선을 써서 우리는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해안가는 뭘 쓴다? 동선, 강선, 알루미늄 연선이 있는데 동선을 쓴다. 해안가는 동선을 써서
전선에 피막이 쓸어버리면 더 이상 부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에 전선의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이. 자, 표피 효과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죠. 전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선이 있으면 전선이 말이에요. 요만큼은 전류가 안 흐른답니다. 그럼 요리만 전류가 흐른대요. 표면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 표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 두께, 요 표면으로 흐르는 이 델타는 루트 파이 F K 뮤분의 1이에요. 야, 원래는 이 식은 어디서 됐냐면,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루트 오메가 K 뮤분의 2거든요. 그러면 이 오메가가 뭐예요? 2 파이 F이기 때문에 없어져서 파이 F K 뮤분의 1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식에서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낮을수록 커진다? 여러분들, 전선이 굵어. 주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침투 깊이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표표가 커진다? 이거는 델타가 커진다는 표피 현상은 작아지는 거죠. 이 델타가 길어지면 표피 현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 표면으로 델타가 작을수록 표피 현상이 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선이 굵을수록 또 전선이 굵을수록 표피 현상이 겉으로 흐르겠지.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델타가 작아지니까 표피 효과가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표피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 표피 효과는 뭐야? 표면으로 흐르는 현상이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말의 뜻을 몇 번이고 읽어서 이런 표현을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자, 10번에 양 지지점의 높이가 같은 전선의 이도를 구하는 식 썰렁합니다. 딥 구하는 식이에요. 8t분의 WS제곱. 8t, 자, 수평 이도 D, 딥은 수평 양력 T, 전선의 무게가 W, 메타당 킬로그램이라고 할 때 경간했으면 8t분의 WS제곱. 8t분의 WS제곱. 자, 수평 장력은 여러분들 이제 인장하중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인장하중을 주면, 수평량 인장하중을 줘. 수평 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수평 장력을 주면 땡큐인데, 인장하중을 주면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것, 요것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1번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이도식은 하여간 주장창 물어볼 테니까 11번 뭐죠 뭐. 자, 가공전선류의 전선의 단위 길이당 충량과 경간이 일정하다. 그럼 딥은 뭐예요? 8t분의 WS제곱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 중량, 너가 일정하대. 또 경간도 일정하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중량, 경간 얘가 변하지 않으면 이 딥은 수평 장력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장력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전선의 장력에 반비례한다. 아주 썰렁한 이 얘기인데 이렇게 말로서 여러분한테 기사시험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로서 물어봐. 그래서 말로서 여러분들이 두어 번 보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이어서 보죠. 자, 이어서 12번을 봅니다. 자, 12번에 전선의 지지점 간에 고저차가 없는 가공전선류에서 현관 S가 100m, 전선 메타의 무게 0.2kg, W죠. W가 0.2kg. 인장하중 550, 안전율 2.2인 경우 수평 장력은 인장하중 550을 안전율 2.2로 나눈 걸 뭐라고 한다? 수평 장력. 할 수 있어야 돼. 뭐 다 됐죠. 딥은 8t분의 8t 대신에 550을 안전율로 나눈 것 가능하죠? 네. W는 0.2입니다. 메타당 무게 0.2. 경간 100m죠. WS. 8t분의 WS제곱. 계산기를 돌려보십시오. 계산기를 돌리면
1베타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3번에 1베타의 하중, 메타당 하중이 W가 0.37kg 이고 전선의 지점이 수평인 경간 S가 80m, S가 80m에 가설되면 이도를 딥을 0.8로 하려면 수평량의 T는 그대로 씁니다. 딥은 뭐예요? 8T분의 WS죠. 대입하죠, 뭐. 딥은 얼마? 0.8은 8T를 구하래요. T. W는 0.37. 메타당 하중 0.37에 경간은 80m. 82제곱. 자, T 나가면 0.8로 두르면 되겠지? 계산하십시오. 얘를 계산하면 370kg 정도가 될 거다. T는 370 정도를 얻을 수 있겠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선 양측의 지지점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단위 길이당 중력을 단위 메타당, 단위 길이가 뭐예요? 메타당이죠. 메타당 중력을 W죠. 수평 장력을 T kg, 경간을 S라고 하면 전선의 이도를 D라고 할 때 전선의 실제 길이 썰렁하죠? 기본식이죠. 자, S보다는 큽니다. S보다. 그리고 자, 우리는 요 L은 S 플러스 3S분의 8D제곱 이 기본식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3S분의 8D제곱은 요 경간보다도 0.2% 더 길게 0.2% 정도야 그냥 대략. 그래서 3S분의 8D제곱 이러한 기본식을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3S분의 8D제곱.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자, 이어서 15번을 보면 단면적 330제곱미터의 밀리미터 제곱의 강심 알루미늄 선을 경간이 300m, S가 300m이고 지점의 높이가 같은 철탑 사이에 가설했다. 전선의 이도 DB 7.3m이면 DB 7.3m면 전선의 실제 길이는 몇 메타인가? 단 풍합 온도 등부션. 네, 전선의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선을 물어보면 꼭 뭐가 있어야 돼? 팁이 있어야 돼, 팁. 팁을 먼저 계산해 내야 돼. 자, S. S는 300m죠. 3S분의 3 곱하기 300. 3S분의 8. D제곱이죠. D가 얼마? 7.4의 제곱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보면 0.487 정도. 얘가 얼마예요? 0.487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300이 한 어느 정도 된다? 한 0.15% 정도 되겠죠. 한 2%, 0.1에서 2% 정도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나갈 수 있다.